모든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를 전달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영상 신호는 이렇게 이만한 걸 만화를 그리자면 이만한 화면에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 숫자 방식 0.001cm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색깔이 무엇이고 이쪽엔 색깔, 글씨도 다 색깔로 표현하고 사람도 색깔로 표시하고 산 이런 모든 그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색깔 정보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픽셀이다 그랬으면 픽셀 하나하나 이거는 무슨 색깔 들었고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은 이쪽 위치에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신호 전달 방법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을 전송하고 또는 그것이 연속되면 이제 동영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약속되는 따라서 빛을 이제 보통 광신호라고 그러죠. 광신호를 한번 깜빡이면은 이게 진법수에서 무엇이고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전기적인 신호가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표시하거나 음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이런 것을 1초에 몇만 번이라도 빛은 깜빡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도 그렇게 깜빡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방식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신호를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놨을 때 숫자로 서로 간에 약속만 하면 될 텐데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각 어떤 나라나 어떤 기업 또는 군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저장을 하면 될 텐데요. 현재 있는 진법수도 그 사전 약속 진법수로 모든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컴퓨터 통신은 컴퓨터 통신, 유선, 무선 통신 또는 저장은 그거를 이 숫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숫자로 바꿀 수 있거나 그냥 A, B, C, D 진법수가 국제적인 표현으로 정해놓은 게 뭐할지라도 A, B, C, D, B, C 이렇게 기억력 득은 미엄 샷 그다음에 문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듈을 해서 5가지, 10가지든 해서 만들어서 신호 전달하거나 저장하거나 하시면 컴퓨터 신호를 처리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신호로 모든 것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광에서 이제 진법수를 표현하거나 광 깜빡임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속도가 증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으로 모든 것이 광신호로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음성 신호도 주파수를 따라서 주파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유무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장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숫자를 저장한다는 거죠. 숫자로. 이렇게 하시면은 화면에 우리가 그 문자도 전부 다 숫자로 바뀌게 되고 영상 신호도 숫자로 바뀌게 되고 이게 화면 표시에 이렇게 픽셀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무슨 색깔이라는 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진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약속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는 만화를 그린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무슨 색깔 여기서부터 무슨 그걸 짧은 시간을 압축시켜 가지고 전송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좋다. 기존의 진법수도 다르게 해석해서 저장하시거나 신호를 처리하시면 제 기술이다. 반도체에서는 유무선 통신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저장하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이 픽셀과 HG다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그렇죠. 숫자 방식 7이다, 8이다 이렇게 하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이게 A, B, C다 기억니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파에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 트랜지스터를 셀을 결합하거나 이 카펫이다를 결합하면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숫자에서 무엇이며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표준으로 진법수를 정해놨을지라도 다르게 모드를 해석해서 서로 간에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전 세계에 그것을 새로운 공통 언어로 만들어 새롭게 공통적인 약속을 해주거나 5가지, 10가지로도 약속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비밀 암호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약속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특정 소수 군이라든 그 나라 군이라든 정복이 이렇게 그 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비밀스러운 저장도 가능하다. 저장 및 신호 처리도 이 기술을 단순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이걸 이렇게 신호 해석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모르스 신호를 보내시면 제 기술인데 빛을 한 번 깜빡이면 살려주세요. 두 번 깜빡이면 이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위치 표시도 돼.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경도 몇 이런 식 위도 몇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치 표시도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광신호로도 되고 뚜 한번 하면 배에서 이게 무슨 신호 뚜뚜 이렇게 이것을 갖다 신호를 탁탁탁탁 소리를 빨리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이걸로도 몇 번 그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도 진법수로 바뀌거나 문자로 바꿔서 할 수 있고 빛도 그렇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디지털 신호는 0, 1이잖아요. 전기가 있고 없고니까 진법수로 바꿔놓거나 문자계 숫자로 바꿔놓거나 모든 걸 숫자로 바꿔놓을 때는 굉장히 신호가 빨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과 전 세계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해서 유무선 통신기 만들거나 여기서 디스플레이 어떤 뭐 TV 만들거나 모니터 만들거나 이 회사들은 저한테 다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모든 신호 전달이 뭐 조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전에서도 신호 전달에 있어서 기판을 만드시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제 것을 택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호 전달 방법. 전 세계 모든 기판을 제작하는 회사도 저한테 돈을 가전기기를 제작하거나 자동차 제작하거나 비행체를 제작하거나 군사 무기를 제작하거나 방산 기술도 전부 다 제 거 쓰셔야 되는데요. 모든 신호 처리 기술에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번역에 있어서도 빨라요. 전 세계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뭐 무선 전화기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유선 전화에 전화 걸어도 언어가 모두를 다 프랑스어로 선택하면 프랑스어로 바뀌고 그쪽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어를 선택하면 독일어. 그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난 독일어 선택을 했다면 독일어로 딱 들려가요. 이거 선택을 하면 프랑스어로 어떻게 선택하면 프랑스어 같은 전화인데 이게 일본어로 선택하면 일본어로 들린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번역이 되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음의 넘나피 이것도 음성도 주파수로 표현을 숫자로 표현해서 그 사람 원래 목소리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약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자로 가공을 해갖고 다른 사람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원래 화면 표시는 지금 본인은 지금 그 스마트폰 화면에도 지금 동영상이 있겠지만 얼굴을 틀리게 바꿔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정보는 여기서 여기도 그 하나의 색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이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색깔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만화를 그릴 때도 이렇게 원래 일일이 색채를 칠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위치 정보가 된다는 거죠. 이 색깔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글자를 표현하거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만화 그릴 때는 그 색깔을 일일이 칠해야 되죠. 이거를 이게 숫자 정보를 숫자로 바꿔서 이것은 사람 얘 얼굴은 이 정도 크기에 있어. 이렇게 손은 지금 이 정도 있지.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구분적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눈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이 정도 눈이 우리가 몽타주 그릴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있고 코는 이 정도 몇 센치고 그래서 그걸 신호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얼굴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 화면을 틀리게 해석해서 가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호 처리기에 있어서 원래의 그 디지털 신호다, 그 카메라다,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원래의 색깔 정보는 약간 옛날 사진처럼 구리지만 이것을 신호를 보정해가지고 임의대로 고급스러운 색깔로 바꾸는 원래의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 사진을 프로그램을 속도를 빨리 하면은 이렇게 그 화면을 보정해서 고급스러운 화면으로 만드는
웹선은 사진으로 현대적인 사진 만들어 놓을 수 있듯이 그거를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가 됐든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와 같은 기술도 이와 같은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을 어떤 현재보다 이렇게 어떤 빛을 밝기를 이렇게 10단계로 합시다. 그러면 빛의 명암을 따라 우리가 미술 그릴 때도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명암을 따라 색깔도 이렇게 똑같은 색깔도 좀 라이트 계열 아니면 좀 이렇게 다크 계열 해가지고 이렇게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다른 색깔을 서로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명암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디스플레이나 또 이렇게 소니, 삼성 이런 카메라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입체적인 화면이 된다는 거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서 보여주는 3D 입체, 그거는 너무 좀 약간 오래 보면 구토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 입체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명암을 표시하거나 입체가 된다. 색깔도 똑같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라이트 계열, 다크 계열이다. 이것을 표시알을 따라서 입체로서 입체가 된다. 또는 서로 다른 색깔을 대비해서 입체가 된다. 이 기술을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 기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